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그 전일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또 아직은 또 기대감이 크고 이렇게 서로 좀 뒤엉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우는 그냥 약보합 정도 이렇게 좀 부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플러스 1.51%나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완전히 차별화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7%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침에 출발은 좀 좋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0.86%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로 가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매도 우위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제 파생의 현물을 끌어내린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파생꾼이랄, 꾼 그러면 나쁜 얘기 같은데 사실 나쁜 얘기 아닌데, 파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하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이제 보시면 아침부터 막 우리말로 패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틀 먹은 장에서 선물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휴일을 앞두고 안 팔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1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16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06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61.15포인트, 어제보다 0.1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7%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한 후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었어요. 여기에 힘입어서 장중 한때는 1.8%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까지 했지만, 또 개인 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9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58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73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3.38포인트, 어제보다 1.34%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음봉, 하나는 양봉이지만 양시장 모두 기술적으로는 지금 횡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혼돈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방향이 좀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이 이 시간 현재 1386원 70전. 그 정도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도 팔았어요. 906억이나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658억을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1391억, 기관이 109억 이렇게 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 193억, 기관 136억,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113억, 기관 60억 이렇게 샀고, 현대차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기아도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이 또 팔고, 그렇습니다. KB금융이나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을 외국인 1016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 반면에 기관은 11억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76억 샀는데 기관은 23억 팔았고, 또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154억 샀는데 기관은 5억을 또 팔았고, HLB도 외국인 18억 샀는데 기관은 2억 팔았고, 리가켄바이오만 외국인 95억, 기관 19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오늘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 없죠. 2차 전지 소재, 장비 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쫙 이렇게 오늘 이제 올랐는데 불을 땡긴 거는 뭐 그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95 배터리. 그 46이란 말이 이 구경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2170보다 6배, 당연하죠. 이게 이제 지름이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리비안하고 5년간에 67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불을 땡겼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2차 전지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더 빠질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뭐 트럼프의 관세를 우려하지만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이거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 한국 첨단 소재가 양자칩 관련 그 기술 이전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하고 카이스트가 이제 개발한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첨단 소재는 실제로 불은 자기가 댕겨놓고, 한국 첨단 소재는 오늘 4% 이상 빠지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관련, 이거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되게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제공 관련 이런 것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빼놓을 수 없는, 누가 되던 어떤 상황이어든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력 설비, 전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미국 시장도 우리도.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진짜 배기만 이제 이렇게 골라가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와 하고 올랐다가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고, 시장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쪽으로, 정상적인 판단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아시지만 뭐 이번 주 뭐 주식시장이 늘 그렇지만 그래도 특히 이번 주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뭐 난리가 없어,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당연한 게 이제 미국 대선도 그렇고, 또 늘 우리가 신경 쓰던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건 사실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하도 센 게 나와버린 바람에. 근데 미국 대선에 관계되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는 해리스를 했죠. 기대는. 사실은 장은 안 그랬어요. 장에서는 안 그러고 베팅 업체들이 워낙 트럼프 쪽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좀 나쁠 거다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쪽은 많이 트럼프가 아니길 바랬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더 그런 거는 이제 의회까지 막 장악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레드 웨이브가 이제 된 거잖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참혹할 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의외로 그 소식이 전해진 뉴욕 시장은 이틀 연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첫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상승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연준이 25bp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연준 입장에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는 전혀 이상 없다. 뭐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인가요? 네, 5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가만 안 둘 거다. 무슨 수를 썼든지 쫓아낼 거다. 뭐, 그런데 이제, 뭐, 파월 의장은 나갈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의
공간을 잡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관세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리 올라가는 부분을 연준이 감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이 재정 누적된 적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건 슬그머니 자넷 옐렌한테 쓱 돌렸어요.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약간 그런 거. 근데 그 말은 또 맞기도 해요. 자넷 옐렌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래서 다음번에도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정책을 펴나가느냐 그 스피드에 따라서 연주도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인하하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다소 이제 좀 누그러졌고 그동안에 좀 너무 과했다. 이건 뭐 트럼프 아직도 멀었는데 70여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도 이제 조금 쿨다운 되는 그런 수익률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최고의 승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막 우리 돈은 1840억인가요? 그거 이제 막 공식적으로 썼잖아요. 트럼프 찍으면 막 이러면서 막 행사하고 막 이래서. 근데 그저께 하루에 7조를 벌었어요.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트럼프 내각에 정부 효율위를 맡는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각종 규제 철폐, 이런 거를 한다니까 이제 날개 달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우주 산업에 있어요. 테슬라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냥 전기 자동차고 거기에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는 18일에 또 스페이스X 우주선 또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어도 위성 한 6천 개가 이거를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율주행의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되고, 뭐 사막에서건 어디건, 지구 위에만 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 산업의 상업화하는 이런 거 하고, 그거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 우주 산업을 통한 군사력 강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우주 산업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움직이고 이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우주 산업 관련주들은 그 기여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매원칙만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도 역시 오늘은 미 해군 MRO 관련된 것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조선에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어제 트럼프가 이제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 통화하는데 뭐 조선에 한국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도전 산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언론에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쓰죠. 근데 말씀드린 12분 통화. 그럼 통역하면 6분 통화. 그러면 6분 통화하는 그 바쁜 와중에 한국 조선업을 거론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제 생각이 돼 있던 거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군함에 대한 MRO죠. 근데 이제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하니까 오버홀은 그 철판만 그대로 쓰고 다 뜯었다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미국 함정의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차피 조선 기술은 우리가 세계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고 뭐 중국한테 배를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더 나가면 우리가 미군 함정도 뭐 처음부터 뭐 잠수함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조그만 함정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넓혀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 또 뭐 미국 해군의 MRO 뭐 그 수익이 뭐 그게 뭐 2조 시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면 딴데 이 자유진영 배는 다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거를 판단하고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 MRO에 관해서 잘 된 건데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시장 한쪽에서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이 튀어오른 시장이 오래 못 간다. 이제 곧 거꾸로진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불안감이 커졌고 아침부터 이제 미국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소위 이제 파생 갖고 하는 사람은 오늘 때리기 좋죠. 이틀 올랐으니까 그런데도 그저께 급등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쇼 쳐서 이제 수익을 챙겨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아침부터 쫙 그 선물이 이렇게 밀고 내려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지금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근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딱 두 개죠. 감세, 관세, 감세. 이 두세입니다. 이걸로 대표되는 게 이제 트럼프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뭐 누가 어떤 정책을 쓰든지 문제 없는 정책은 사실 없거든요. 바이든도 뭐 정책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제 그거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또 트럼프 정부가 어떤 강도로 어떤 스피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이게 트럼프 그런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곧 거꾸로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취임하려면 70여일이나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펴나가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미리 겁먹고 뭐 그런다면 이게 뭐 우리 흔한 말로 과천부터 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면 주식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맨날 뭐가 우려고. 그래서 비관론자는 항상 우려만 해요. 근데 우리는 낙관론자는 아니에요. 시장론자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있는 대로만 보면 돼요. 있는 대로만 보고 너무 과한 그 예측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할 거고 뭐 반대로 가면 난 이렇게 할 거고 이 정도가 소위 이제 시장론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점점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그 정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하고 수급이에요. 모든 주식의 근본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과 그에 따르는 수급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의 실적, 앞으로 실적.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으면 더 좋아서 어떻게 해요? 수급이 빨리 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만 지켜나가면서 매매하는 타이밍은 매매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일반 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곧 빠진다, 뭐 곧 어쩐다, 뭐 곧 오른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뭐 그 슬곤생의 금요일이라 제가 이현실 씨의 찔레꽃이란 노래를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뭐 이맘때 되면 그 돌아가신 어머님 생신이라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불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깊어가는 가을도 만끽하시면서 또 혹시 떨어져 계신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계신 분은 전화도 좀 드리고 안부 전화하시고 돌아간 분들이시면 뭐 저처럼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옛날 한번 생각하시고 이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